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매는커녕 전세는커녕 그냥 월세만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전세 들어가는 것도 매매도 어려워서 이제 월세로 방향이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 전세 대출을 누가 해줬습니까? 금융권들이 뭘 보고 해줬냐고요. 주택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미친듯이 이 소득도 없는 이 젊은 애들에게 대출을 5억씩 7억씩 미친듯이 해줬죠. 그랬던 폐악질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게 맞지. 왜 소득이 제대로 이제 증빙이 안 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이 엄청난 거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상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전세 대출을 그만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갚아라고 얘기하고 이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이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죠.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다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봐야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제 능력 범위를 훨씬 넘어선 무리한 전세를 이제 냈던 사람들, 전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금 줄여서 이 주거 비용이 덜 들어가는 좀 더 싼 전세로 옮기든지 아니면 월세로 옮기든지 조정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이때까지 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그런 과한 이 결정들을 했었습니다. 정신들이 나갔던 거죠, 전부 다. 아니, 버는 건 200밖에 안 되는데 쓰는 건 한 1000만 원짜리 버는 그런 소득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버는 건 250인데 무슨 놈이 한 500 버는 되게 럭셔리한 골드미스처럼 까부러댔지만 현실은 그냥 원룸에 사는 되게 구질구질한 되게 힘들게 사는 그런 1인 가구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 보면 뭐 박나래 나오고 뭐 기안84 나와서 뭐 되게 뭐 구질구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네들이 사는 곳은요 되게 으리으리한 곳입니다. 중상층에 되게 능력자들이 1인 가구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청성 뜨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능력자들이 그런 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혼자 살지만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나는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살아. 이렇게 환상에 젖어서 살게 만듭니다. 현실은 매일같이 라면 끓여 먹는 김치에 라면 끓여 먹는 인생들인데 뭐 되게 뭐 고급 한우 고기 구워 먹고 되게 비싼 술 마시며 폼 잡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가지고 있는 돈 10원도 없으면서 전세 대출 5억 받아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산답니다.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싸니까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그렇게 전세 대출 받는 게 훨씬 대출 이자가 싸니까요. 연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집은 안 사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좀 우아하게 폼 잡으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왠지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 그런 환상이 이제 살짝 이제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환상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 금융권들이 빡빡하게 나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거든요. 알아차리거든요. 금융권에서 이제 그네들 상대로 이제 더 이상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출 줄이고 원금 일부 상환게끔 하고
계속 이제 빡빡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미 전세금이 그 DSR에 포함됐어요. 예, DSR 적용입니다. 그러면요, DSR 40%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한 요구하는 거죠. 상한하라. 너 대출받은 금액에서 DSR 4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하라, 즉시 상한하라 라고 이제 바로 압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CSS 적용해가지고 개인별, 차주별 이제 시용 상태 체크해서 너 봤더니 시용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가산금리 1% 올려야 될 것 같아. 너 다음 달부터 1% 인상. 뭐 이런 식으로 금융권들 위주의 이제 대출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니 쟤는 대출이 4%인데 왜 나만 6% 내야 되냐고. 이렇게 따져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CSS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지 물어도 제대로 답해 주지도 않고 그냥 너의 신용도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냥 아니 꼬면 들어오면 갚아라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린 대출자들 차주들의 이제 운명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지지 말라고. 빚지면 은행들의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되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를 쳐먹든 매운탕을 해먹든 뼈를 발라서 고양이한테 던져주든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돈 만들어서 목돈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두고 마음 든든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놈들은 저에게 통장에 2억 3억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 통장에 2천만원 3천만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돈 2억 3억을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 놈들, 그들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을까? 감히 말씀드리건데 2억 3억도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이 통장에 5억 10억씩 있을 리 없다. 한심한 인생이고 이 겉멋만 들어서 철없이 살아가다 대개 노년의 삶을, 인생의 말년을 매우 불행하게 우울하게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고 남이 모은 1억 2억 3억 만만하게 보지 말자. 그들의 인생에서는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돈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본 적 있냐?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